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최태성 그 역사 선생님의 그 일생일문이라는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최태성 우리 선생님은 성균관대 사업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학생들과 역사 수업을 했고 EBS에서도 많이 나오셨고요.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볼 땐 되게 학자예요, 학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좋았던 얘기가 그 김야건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독립운동가였고 이분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북간도로 갔대요. 왜냐면 거기에 5만 평의 땅을 사서 한반도를 밝히는 곳이라고 해서 명동촌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그 민족 교육 기관인 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명동 학교가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명동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리랑을 지은 나운규, 그리고 그 일제시대의 저항시인인 윤동주, 많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야건 선생님이 이 일제 치하로 인해서 우리나라 땅에서는 학교를 세울 수도 없으니까 중국으로 북간도로 넘어가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를 지키고 30년이라는 그 긴 일제 치하의 그 싸움을 이겨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은 김구 선생님이 나와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도 이제 백범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 독립에 대한 간절함을 얘기했는데, 내가 만약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나는 첫 번째가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그리고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이 뭐냐면 더욱 큰 소리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대한 독립만을 외쳤던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김구 선생님을 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나라를 사랑한 것만큼은 정말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그 신사임당의 그 아들인 율곡이에 대해서 나와요. 율곡이는 조선시대의 천재로, 조선시대의 진정한 공신, 공부의 신이죠. 우리는 뭐 강성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대가시험을 3년에 한 번씩 열어요. 근데 전국에서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다 왔겠죠. 근데 33명을 뽑는데 그 어렵다는 과거 시험을 9번을 장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9년 연속 1등을 한 거예요. 9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3년에 한 번 읽으니까 거의 27년 동안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 학문의 그 깊이가 율곡이 선생님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죠? 그래서 이분이 뜻하는 거는 입지, 분명한 뜻을, 공부의 뜻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혁구습, 잘못된 옛 습관을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지신, 몸가짐을 바로하고 정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좋은 정신들이 우리 몸 DNA에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500년의 성리학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공부를 대하는 태도나 우리 삶을 대하는 게 정말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부분도 좀 일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 무엇인지 아냐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직지심체 그 요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국사 시간에 막 외웠는데 직지심체 요절, 직지심체 요절 막 이렇게 외웠는데 이것을 그 프랑스 공사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반환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해내신 분이 누구냐면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박병선 박사님이세요. 이분이에요. 이분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가 자기가 공부했던 그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한 거예요. 프랑스 박물관에서. 그래서 이게 여담으로 이분은 그거를 발견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뻤대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훔쳐갈까봐 아침에 가가지고 그것을 있나 없나 보고, 그리고 여기에 그 사서 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파리에 가셨을 때 이제 그 직원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그 직지 심체 요절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서 결국은 이게 그 직지 심체 요절을 1970년도에 찾아냈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에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 중에 이 박병선 박사님께서 그것을 1970년도에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머나먼 여정을 이분이 해낸 거예요. 뭐 많은 국가의 도움도 받았겠지만 누군가가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다. 구텐베르크 알죠? 구텐베르크보다 이게 70년인가 100년이 앞섰다고 해요.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복사했잖아요. 근데 그게 70년이나 앞선 게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어리 담긴 금속 활자본입니다. 실은 이게 청주에 있어요. 지금 청주에 있어서 제가 청주에 문상을 갔다가 여기를 들렸다 오려고 하는데 거리가 전혀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는데 다시 한번 꼭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그 좋은 문화재와 DNA를 우리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린다면은 우리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명동학교를 나온 그 윤동주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최태성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서시 있잖아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 커서 이 시를 읽을 때 일제치하의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창씨 개명을 해야 되는, 이름을 바꾸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그 유학을 떠나는 어떤 윤동주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총칼로 싸우지는 못하지만 글로써 글을 써가면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모습이, 아 정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를 절실히 느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라고 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귀한 정신과 우리 한국의 귀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과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과는 20년, 30년을 먹여 살릴 수 있지만 문과의 철학과 가치는 100년, 200년, 5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조선왕조가 500년이 됐던 이유는 성리학과 그 천재들의 어떤 그 가치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1000년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의 1000년을 절반 500년을 따라간다는 거는, 한 그 문화가 500년을 지속한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문과라서 죄송한 게 아니라 문과라서 철학으로, 가치관으로 500년을 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실용적인 면이 더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네, 잠깐 흥분을 했네요. 그리고 그 정조왕에 대해서 되게 칭송을 많이 해요. 정조 저 뭐죠? 영화도 많이 찍었죠. 정조왕에 대해서. 근데 정조왕이 한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 그 여기서 보면 유기전을 제외한 일반 상인들에게 주었던 금난 정권을 폐지했대요. 그러니까 그 유기전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죠. 특권층에 줬던 금난 정권.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것과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유기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전을 되시는 자들은 독점이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일반 상인들은 돈 되는 걸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가 금난 정권을 폐지시켰고, 백성은 누구나 상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것을 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상이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어요. 나라를 통제하려면 신분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관해서 기존 특권층들이 얼마나 반발했겠어요. 근데 정조는 그것을 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정조의 업적 중에 하나가 수원성을 건설을 해요. 수원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그 기술자들을 그 도르래인가요? 도르래를 통해서 정말 빨리 정말 가성비 높게 수원성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과학에도 또 여러 가지에도 저는 세종대왕만큼 정조가 백성을 사랑한 게 뛰어났는데 세종대왕은 알지만 정조는 몰라요. 정조는. 그래서 정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조는 또 그 주역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역에선 50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50이 숫자인데 마지막 하나는 하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살을 쏠 때도 그 49발을 쏘는데 마지막 한 발은 하늘에 쏴요. 하늘에. 이게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어쨌든 정조가 성리학과 여러 가지에 능통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거를 독재 정치보다는 백성을 사랑하는데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한계를 극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선덕여왕과 그리고 김유신과 김춘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늘 한계를 얘기하죠.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닌가? 나는 왜 부모한테 큰 돈을 받지 못했나? 나는 왜 이렇게 연봉이 낮은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당시 선덕여왕 때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성골만 가능한 거예요. 이미 태어났을 때 내가 성골이면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진골이면 아무리 해도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트린 게 김춘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골 출신으로 처음에 왕이 된 게 그 태종 무열왕이 김춘추인 거고 마지막 그 성골로 왕이로 남은 게 선덕여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신분의 계급을 타파를 한다는 것은 그 기존권이 반성하고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한계를 극복한 건데 또 재밌는 게 김춘추가 왕이 되기를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했는데 3번을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죠. 성골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진골인 출신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선덕여왕과 김유신의 합작품으로 김춘추가 최초에 이렇게 진골 출신의 왕이 됐다는 것은 한계를 극복한 대단한 사례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감동받은 게 그 조선시대에 여자 그 상인이 나와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김만덕입니다. 김만덕. 남자 이름이죠. 근데 여자예요. 근데 이분은 정약용, 최재공, 박제가 등 지도층으로부터 항상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자로서 거상이 된 뭐 임상옥도 있잖아요. 그 중국 가가지고 막 산 팔고 막 산 불태우고 막 제값 받아오고 그런 뛰어난 사람 있고 이 김만덕이라는 사람은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에서 그 1792년에 제주도의 그 흉년과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도 도민의 30%가 전멸당한 거예요. 다 죽은 거죠. 30%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1794년에 그 제주 목사 심낙수가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구휼미를 요청을 해가지고 조정에 얘기를 해서 1만 그 천석을 제주도에 보내는 배를 끌고 와요. 조선에서 이제 어렵게 한 거죠. 근데 하늘도 무심하시게 배가 풍랑으로 다 침몰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제주도 도민들이 절망한 거죠. 근데 이때 김만덕이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요. 야, 이거는 전 재산을 털어서 육지의 쌀 600곡 그리고 10분의 1로 가족과 친척을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강가에 위탁을 해서 허덕이는 제주도 도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보니까 이 당시 제주도 도민이 열흘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서 한 달, 2달을 굶었는데 열흘을 먹을 수 있다면은 아껴 먹으면 2달, 3달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부자들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뜻도 있지만 부자의 책임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내가 일이 잘 된다, 그리고 뭔가 뛰어나다. 이거는 하늘이 준 거예요. 하늘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세상에 분명히 베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만덕도 그걸 알았고,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제주도 도민을 열흘치 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을 했다는 게, 야, 이 정말 대단한 거고, 이렇게 타고난 장사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최태성 선생님의 인생 일문을 보면서 역사를 배우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늘 궁금한 거 그거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까?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역사를 알면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면 3년 뒤, 5년 뒤에 부자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동산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면은 3년 뒤, 4년 뒤에 나의 인생이 반드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TV 보시고 또 인터넷 하시고 또 쇼핑하시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조금 줄이고 책을 읽고 또 내가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걸음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게 길이 나게 돼 있어요. 나쁜 일도 자꾸 하면 길이 난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좋은 일도 자꾸 하다 보면 길이 나게 돼 있어요. 길이 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던 일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을 받고 내가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최태성 선생님의 일문일답은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사서 읽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저도 뭐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다 제가 사서 읽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